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와 함께 나눌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상승 여력, 연속성보다 이슈, 테마 흔적만 주도주 바뀌나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뤄볼 텐데 첫 번째는 미국과 사우디에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00조 원 규모입니다. 이 대미 투자 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보다 많은 수준으로 대미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된다는 건데 이런 기대감을 안고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빼앗겼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또 새로운 기회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그냥 이제 그래도 우방이잖아요. 네. 가서 관계 개선을 했다. 미국이 사우디에 가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자꾸 그러면 사우디? 예, 사우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우디 이런 얘기 한다고 싸우자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바이든 행정부나 그 전까지는 중동에 대해서 약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가 먼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그쪽에서 이제 오페크도 아닌데 왜 자꾸 너네 원유를 생산해서 유가에 대한 영향을 주느냐라는 쪽들인데 나 몰라 이거 우리 갈 길이야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시끄지 뭐 사건과 함께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또 약간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배척됐고 이제 사우디는 약간 중국의 손을 잡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거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중동을 좀 바로 좀 정립해야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서 조금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들이죠. 그만큼 갔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특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우리랑 직접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중간에 또 아랍에미리트까지 연결시키면서 거기서 오픈AI가 또 데이터 센터 지원해주겠다. 또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중동에 칩을 팔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로 나오게 되면 거기도 하나의 거점으로서 중동으로서 AI를 미국화된 AI,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가 된 AI를 좀 더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래도 반도체는 수요일 거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 짓게 되면은 거기 저장 장치, HBM 이런 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다가 또 엔비디아가 잘하게 되면 엔비디아와 같이 움직이는 우리나라 AI 인프라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즘 두산이 산이 두 개처럼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산이 이쪽 산, 지금은 두 산이니까 두 번째 산 이렇게 만들면서 주가 탄력들이 전고점대를 넘어가죠. 그런 CCL 쪽에 대한 강자라는 쪽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나쁘지 않고요. 약간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대응은 살짝 비중 줄여서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게 파미셀이죠. 지금 또 두산에 납품한 회사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또 고점을 만들어 가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이수페타시스 빠지면 섭섭하죠. 지금 주가도 탄력을 받는데 일단 지금 요때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요때 같은 경우가 어떤 증자 물량들이 나왔던 때죠. 그거 밑으로 한번 훅 밀고 바로 돌려버리면서 증자 물량을 소화하겠다라는 쪽들이고 증자를 해서 좀 무겁긴 하지만 전고점대 부분에서 나오는 변화 그러니까 약간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과거 대비해서는 묵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함께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너무 이게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면서 추세를 맞춰가는 게 좋겠다. 결론은 AI 인프라 쪽들은 지금 미국 시장 따라서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우디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로 대미 투자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AI 반도체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네요. 특히 AI 인프라에 관련된 수혜 섹터로 관심을 두는 게 어떤가 이런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정말 어제 장 마칠 때쯤 마치고 나서부터였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 2차전지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정말 대규모 1조 원이 넘는 유상증자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장 마치고 나서 쭉쭉 주가가 빠졌고요. 오늘 장 초반도 크게 밀려나면서 정말 2차전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굳어갔거든요. 일단 뭐 지금 장 흘러가면서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차전지가 뚜렷하게 확 일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사실 대부분의 주가는 아직도 밑바닥에 있는데 네. 이렇게 자꾸 투심을 위축시킬 만한 이야기만 자꾸 나옵니다. 이거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속상에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러니까요. 설정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 지수가 2,600선 중반인데 예. 내 계좌는 왜 2,300선이냐?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쪽들이죠. 갈만하다 싶으면 항상 또 유상증자 뭐 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네요. 속상합니다. 네. 네, 속상한 상황들인데 뭐 어차피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은 업황이 안 좋아서 거의 이제 끝단쯤에 나올 때는 일단 우리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주주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이렇게 해서 지금이라도 비용 마련해 놓고 들어갈 비용 마련해 놓고 한 1, 2년 동안 버틸 비용들 마련해 놓고 뭔가 성과를 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략 쪽이 하나다. 그러면은 보통 업황에 바닥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거기다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 금액만 보게 되면 1조 1,000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5천억 넘게는 포스코 홀딩스가 받아갑니다. 내가 대주주 입장 쪽에서 내가 액션 취하겠어. 원래 그렇게 되면은 증자 끝나고 나서 나오게 됐을 때 그때 물량 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홀딩스가 물량 그거 증자해놓고 물량 나올까요? 아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부담도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결론은 지금 퓨처엠을 봤었을 때 오늘 만약에 지난번 저점대 부근 약 한 11만 원 밑에 요 정도 부분까지 나왔다 그랬으면은 추가 매수를 좀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나오고 거기서 바로 돌리다 보니까 일단 다들 저랑 비슷하게 생각했나 봐요. 내려오면 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서 그냥 내가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러면서 그냥 훅 돌아버리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쪽에서 한숨은 돌리는데 만약에 2차 전지까지 같이 상승에 동참을 했다 그러면 지수가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2,700서가 왔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아픈 손가락이다. 라는 쪽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낙폭 과대와 그리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업황은 그래도 좀 부진을 좀 겪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업황을 반영하는 주가가 지금 아닙니까? 최악의 수준까지 온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개선 시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반전 시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중기 저항 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기 저항 때를 한 번도 돌파를 못했습니다. 지금 작년 2월 달부터 계속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그때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3만 원대 근처쯤 될 거예요. 네. 그때쯤 들어오게 되면 좀 고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쯤에서는 일단 여기서 그냥 돌파해서 가지 못하게 되는 관점이 나왔을 때는 좀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사겠다라고 물론 손해 많이 보셨겠지만 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비중을 관리를 해나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멀리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SDI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아직도 주가는 바닥인데 또 이번에 포스코 퓨처엠에서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전반의 투심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좀 오늘 빨리 줄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업황이 최악에서 조금씩 거쳐가는 분위기라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제가 되는 게 삼성전자 이야기 좀 꺼내보도록 하죠. 이 냉난방 공조 기업 유럽입니다. 플렉트 그룹을 인수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올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M&A 얘기가 나왔는데 예. 독일의 회사 플렉트라고 하는데 이게 대쉬가 두 개 있다 보니까 플렉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독일어 발음이다 보니까 발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2조가 넘게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아니 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새로운 뭔가를 또 생각하면서 뭐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성장도 운영이라고 하는 쪽으로 딱 들어갔었으면은 네. 아마 오늘 또 새로운 테마가 딱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 보니까 공조 쪽입니다. 근데 공조 쪽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집에 들어가는 이런 공조가 아니라 네. 약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냉각 쪽과 관련된 쪽들 네. 이거를 하는데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이쪽을 같이 연결시켜서 성과를 내겠구나라는 쪽들은 좋은데 그거만큼 2조 넘게 돈을 썼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반응들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공조 쪽에서 또 열심히 하겠다라고 강자를 보였던 쪽이 LG전자거든요. 네. LG전자도 오히려 주가가 빠집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똑같은 가전업체가 삼성 입장에서도 IT가 그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LG는 약간 좀 조금 경쟁에서 열의 이런 쪽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통해서 일단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의 인프라들은 우리를 챙기겠다는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에 관련된 쪽들은 여전히 앞으로 커질 걸 생각하다 보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또 공조 쪽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쪽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쪽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프라 쪽들은 또 챙겨오는 게 맞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커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전력기기 쪽이죠. 예. 이쪽들은 계속 또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한때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한때 여기까지 밀리면서 그때 실적 발표하고 주가 보게 되면은 뭐 한 10%씩 빠지면서 여기까지 막 내려왔었을 때 쭉쭉 내려왔었죠. 네. 북미에서 수주가 예. 2% 줄었대요. 아하. 2% 줄었는데 주가는 한 10% 빠지고. 저렇게 쭉쭉 내려 명분이 필요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명분이 필요했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뭐야 이거 되는 거야 맞는 거야 하다가 왔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주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펀더멘탈에 대한 이상은 별로 크게 없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도 전력기기 쪽도 계속 챙겨보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즉 수주가 큰 이상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추세적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건 효성중공업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나마 건설 부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개선되기 시작하는 모습들 더만 나쁜 게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부각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수주가 늘어난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을 많이 채찍겨 보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은 전력기기 쪽도 같이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쪽들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그 시황을 볼 때 간단히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알테오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입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 오늘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달성,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주가가 영 힘을 못 씁니다. 이거 좀 원인은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참 제약바이오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예. 고민이 된다라는 쪽이었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직 정해진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우려감 때문에 밀린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들어가 봐야죠.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가이나 그렇죠. 관련된 쪽에서 행정 서명은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아직 정확하게 좀 원래 트럼프 선생님께서 하신 게 그렇잖아요. 항상 두루뭉술을 먼저 대충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막 사인해놓고 막 이거만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있고. 예, 예. 구체적인 건 항상 나와봐야 알고. 예, 뒤로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말이 또 바뀌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쪽은 품목이 제어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뭐 이런 쪽들이 나오는데 어제 알테오젠의 경쟁사라고 하는 할로자임이 주가가 24.5%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안 돼.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지금 신약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크가 그러면 지금까지 끌어오던 키트루다를 네. 이제 SC 제형 쪽으로 바꾸면서 이걸 신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또 약가 인하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은 머크가 좀 빨리 할 걸로 보기 때문에 호재겠죠. 게다가 너 아니면 안 돼. 아이러브 알테오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몸값이 더 올라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일단 따라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의약품 관세 관련된 쪽에서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고민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러면은 관세 때문에 부담이 돼서 일단 안 되겠다. 지금 미국으로 가야겠다라고 했었으면은 벌써 계획이 나왔을 겁니다. 네. 계획이 나와서 미국에 관련돼서 하겠다는 쪽인데 미국에 가도 걱정입니다. 네. 가서 그 많은 공사비와 운영비 그렇게 더 많이 들 텐데 가서 관세 피하려고 거기 가서 악수를 두는 거 아니냐 싶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는 것 같거든요. 물론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단기 바닥을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그때 지난주에서 1, 2주 안으로 했다 보니까 5월 안으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하락하는 주가를 조금 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밀리게 되면은 조금씩 더 사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버텨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의 분위기는 오늘 좀 굳어가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오늘장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건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대선 테마, 정책적인 테마 기대감도 있겠고요. 게다가 이 IRA가 이 폐지 대신 수술로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 신재생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태양광 쪽 예전부터 괜찮다 하더니 예. IRA 폐지와 관련된 쪽에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약간 또 이것도 불확실성을 해소겠죠. 이제 덮었어, 끝났어 하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강해지는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태양광만 보다가 풍력까지도 강해지는 모습들이죠.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달기를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주도를 했던 쪽들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한번 급등하고 실적 발표하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게다가 미국은 중국 쪽에 우회되는 것까지 다 막았습니다. 동남아 쪽에 들어온 예. 관세까지. 그러다 보니까 가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수직 계열하는 쪽들이 어디겠냐. 그럼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나솔루션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게다가 오늘 그러면 나도 형 가치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대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더 주가가 많이 갑니다. 지금 상한가 들어갔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예, 탄력은 이게 좋죠. 지난번에도 예. 매매하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 대인데 아직까지 적자고 네. 그러면 적자를 빨리 탈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네.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는 거고 항상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랐냐면 신재생 에너지가 그 전력을 생산한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전력을 가져올 때가 있어야 되죠. 네. 에너지 저장 장치. 그렇죠. ESS가 부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보는 거는 SK 이터닉스 이거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탄력 받는 것 같고 네. 넘어가게 되면 가장 배더가 나오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신성 ST가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 ST요. 네, 이쪽이 오히려 주가도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없고요.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북미 쪽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아마 부담감이 많이 그러니까 어떤 수주 잔고가 확 늘어나서 그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도 있죠. 이 시장에서는요. 이런 것들도 바라보면서 지금은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ESS 다음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게 어떨까. 같이 클 수밖에 없는 섹터겠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